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케팅 원론입니다. 대학에서 전공 서적으로도 많이 쓰는 책인데요. 마케팅 원론의 기본 목적은 마케팅 관리자가 생각하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케팅 정보 서비스와 마케팅 조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란 오늘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에 의해 소비 생활이 관리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경쟁사보다 나은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시장 경쟁에서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케터는 소비자 정보뿐만 아니라 마케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의 정보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란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적기에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크게 내부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하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요소인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면, 내부 정보란 마케팅 관리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는 상품별, 지역별, 기간별 매출, 재고 수준, 외상 거래, 지역별 점포수 및 점포 실적에 관한 정보, 판매 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내부 정보 시스템은 매출 성과, 시장 점유율 성과, 가격 반응, 광고를 포함한 촉진 활동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최적의 마케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정보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면, 최근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고객 개인에 대한 자료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고객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노력을 제공하는 기업 활동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시스템은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 라이프 스타일, 고객이 추구하는 혜택, 구매 행동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파악,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SPC는 해피포인트 카드를 기반으로 파리크라상, 베스킨라빈스, 파스구찌 등 20개 이상의 브랜드 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기업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에서 발생되는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절차와 정보원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자가 여러 가지 출판물 혹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무작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은 의사결정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외부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다양한 외부 정보 원천들로부터 마케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조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시스템들은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2차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당면한 마케팅 문제의 해결에 부적절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는 당면한 마케팅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는 기업 내부에서 직접 실행되거나 기업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될 수 있는데, 바람직한 마케팅 조사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계적이라 하는 것은 마케팅 조사의 설계가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수집될 자료와 분석 방법들이 미리 결정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조사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료의 수집과 결과의 해석을 포함하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당면한 마케팅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란 내부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에 의해 얻어진 자료는 기술적 정보이기 때문에 마케팅 의사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요.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마케팅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고 마케팅 의사결정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련 자료, 지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석 도구 등을 통합한 것입니다. 백화점 세일을 실시할 때 가격을 몇 퍼센트 낮추고 며칠 동안 어떤 상품에 대해 어느 시기에 세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케팅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보고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의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마케팅 조사의 방법은 조사 문제의 파악, 마케팅 조사의 설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문제의 정의와 조사 목적의 결정입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첫 번째 단계는 조사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그 원인이 영업사원의 사기 저하 아니면 비효과적 광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들 중에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 관리자와 마케팅 조사자 간에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마케팅 관리자는 마케팅 문제의 가능한 원인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조사자가 마케팅 조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마케팅 조사자는 조사 문제의 정의와 함께 조사 목적, 즉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케팅 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탐색 조사, 기술 조사, 인가 조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탐색 조사는 조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주로 수행되고, 기술 조사와 인가 조사는 조사 문제가 비교적 명확할 때 실시됩니다. 흔히 조사자들은 조사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탐색 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 기술 조사나 인가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케팅 조사 문제와 조사 목적이 결정되면 조사자는 마케팅 조사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조사 설계 과정에서 먼저 수집돼야 할 자료의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료의 유형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되어집니다. 1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을 위하여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말하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된 자료를 말합니다. 1차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시의적절성 등에서 2차 자료보다 우수하며, 조사자가 자료 수집 방법을 탄력적으로 통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자료의 수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보다 경제적이며 조사 문제의 발견에 도움이 되지만, 조사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거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업들은 당면한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1차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1차 자료 수집 계획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조사 방법에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에는 관찰법, 표적 집단 면접법과 심층 면접법, 서베이 조사, 실험 조사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관찰법, 표적 집단 면접법, 심층 면접법은 탐색 조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며, 서베이 조사는 기술적 조사에, 그리고 실험 조사는 인과관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접촉 방법에서는 조사자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응답자와 접촉하는 방법은 크게 우편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전화 면접법, 대인 면접법,
인터넷 조사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표본 추출 계획은 일반적으로 마케팅 조사자는 전체 소비자들 가운데서 추출된 소규모의 표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전체 소비자 집단으로 일반화합니다. 표본 추출 계획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사 대상의 모집단을 정의합니다. 둘째, 표본을 추출하는 데 사용될 표본 프레임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표본 프레임이란 모집단 내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을 말합니다. 그 다음 셋째, 모집단에 대한 정의와 표본 프레임의 선정이 이루어지면 조사자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는 크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측정 도구에서는 마케팅 조사자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설문지와 기계 장치 이 두 가지 측정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마케팅 조사자는 자료 수집 단계인 실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사란 조사원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표본 계획에 맞는 응답자를 찾아 자료를 수집한 다음 수집된 자료의 코딩과 같은 자료 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 가능한 상태로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발생되는 오류의 상당 부분이 실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사자는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집된 자료의 코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수치화되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자료들은 조사 목적과 수집 자료의 특성에 맞는 분석 기법에 의하여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보고서 작성에서는 조사자는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조사 의뢰자에게 제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의뢰인을 앞에 두고 구두로 발표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명확하면서도 간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은 조사 결과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야 할 것과 포함시켜야 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조사자는 논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정보 서비스와 마케팅 조사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트렌드와 잠재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